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지은은 오늘도 어깨가 아팠습니다. 47의 그녀는 부산 해운대의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혼자 살며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저녁에 닫았습니다. 어깨 통증은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데 지은은 매번 혼잣말만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여기 한번 가보세요. 비공개 재활센터인데 진짜 좋더라고요. 명함엔 간단한 글씨만 있었습니다. 윤도현 재활센터, 주소와 번호뿐이었습니다. 비공개요? 네. 예약제예요. 운동선수들도 많이 온대요.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틀 후 지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시겠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후 가능할까요? 네. 3시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해운대 언덕 위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습니다. 지나가다 놓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흰색 벽, 나무 바닥, 은은한 조명. 향이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졌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짧게 깎았고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저 예약한 한지은입니다. 네. 윤도현입니다. 들어오세요. 남자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치료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요. 오른쪽이요. 언제부터요? 1년쯤 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지은은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엎드리니 얼굴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바닥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바르는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손이 어깨에 닿았습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따라, 목을 따라, 날개뼈를 따라. 깊게 들어갑니다. 괜찮으시죠? 네. 압력이 깊어졌습니다.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20분? 3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리듬 있게. 지은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 치료일까?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 압력, 숨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체온. 3년 만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많이.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은은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손, 목소리, 침묵, 그리고 자신이 느낀 그 이상한 감각. 다음 주에 또 가야 하나?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어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그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무겁고 단단한.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일 그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어깨는 이미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지은은 다시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봐야 해요. 들어오세요. 지은은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공간.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지은은 누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씻는 소리, 오일 바르는 소리, 시작할게요. 손이 닿았습니다. 지은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힘을 주면 아픕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은은 힘을 뺐습니다. 손이 어깨를 넘어 팔로 내려갔습니다. 팔꿈치, 손목,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날개뼈 사이, 척추를 따라.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압력이 깊었습니다. 아프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이건 뭐지? 몸이 반응했습니다. 피부가 예민해졌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 됐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물 드릴게요. 도연이 물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받아 마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아직 완전히 안 풀렸어요. 그럴까요? 네. 꾸준히 해야 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은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어깨를 만졌습니다. 도연이 만진 그 자리,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이게 뭐야? 단순 치료가 아니었어.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손, 목소리, 침묵, 그리고 자신이 느낀 그 감각. 나,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괜찮아요. 친한 단골이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한 지 3년.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남자의 손길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냥 오래된 감각이 깨어난 거야.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목요일이 왔습니다. 지은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거울을 보고 나왔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왜 이러지?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네, 편하게 해도 되죠? 세 번째니까. 네. 들어와요.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할게요. 어떻게요? 더 깊게. 지은은 심장이 쿵했습니다. 네.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의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어깨뿐 아니라 등 전체, 허리, 그리고 허벅지 위쪽까지. 지은은 숨을 참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힘 빼고. 도연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손이 허벅지 안쪽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료, 맞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르죠.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끝나고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지은은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꿈속에서 지은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이번엔 예약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3번.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목요일이 되자 자연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센터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왔네. 응. 지은도 자연스럽게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 조금 더 깊게 가도 될까? 지은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습니다.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의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깨, 등, 허리.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료, 맞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르지.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멈춰야 할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지은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원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지은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왜? 나도 모르겠어. 도연이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지은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자꾸 생각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지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다음 주엔 안 올까? 그럴 수 있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지만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지은은 한참을 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너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센터야. 집에 가기 싫어. 왜? 너 생각하게 돼서.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너 생각 중이야. 지은아, 응? 내일 시간 있어?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있어. 만날래? 치료 말고. 지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알아. 근데 보고 싶어.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센터. 저녁 늦게. 아무도 없을 때. 알았어.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밤 9시.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 응.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오늘은 치료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나도 참지 않을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이 아닌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은은 도연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하지만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도연아? 지은이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응. 무서워. 나도.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살아난 여자.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두렵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도연은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바닷가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하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은 손으로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치료실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건 죄일까?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나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걸까? 아니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지은은 도연을 봤습니다. 뭘? 다시 살아날 순간을.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를 다시 느끼게 해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목요일 오후 제가 빈 방 준비하겠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머리를 말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었지? 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치료실이 아닌 작은 휴게실이었습니다. 소파가 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긴 가끔 쉬는 곳이야. 오늘은 우리만.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응? 이거 계속해도 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나도. 근데 응? 너 없으면 다시 그 투명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 만나고 달라졌어. 뭐가? 손이 의미가 생겼어. 그냥 치료가 아니라 누군가를 느끼는 거.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이상하지? 응, 이상해. 말도 별로 안 하고. 근데 다 느껴져. 응. 신기하게.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응. 우리 비밀로 할래? 그래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나도 그게 좋아. 왜? 우리만 아는 거니까. 지은은 도연에게 기댔습니다. 이 손이 머무는 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날 이후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센터에서 아무도 없는 저녁에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포옹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좋은 일 있으세요? 비밀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뭐가? 너 덕분에 내 손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당연하지. 기다릴게. 나도.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7의 얼굴. 주름도 있고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나 행복한 걸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사와 환자, 비밀스러운 관계.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은과 도연만 알면 됐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후 3년. 나는 투명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나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나를 깨웠다. 이게 사랑인지 위로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작은 기적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다음 주 목요일, 지은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손으로. 그리고 지은도 그에게 답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상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로를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해운대 바다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목요일마다 센터로 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도, 지은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은이 센터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잠깐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들어와. 휴게실로 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연아, 지은아, 왜 그래? 도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나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서울. 거기서 제안이 왔어. 국가대표 선수들 전담 트레이너. 언제? 다음 달.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좋은 일이잖아. 지은은 웃으려 했지만 입이 떨렸습니다. 근데 우린 어떡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끝내야 하는 걸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어두웠습니다. 서울 가면 다시 연락 안 할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린 여기서만 가능한 거니까.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고마웠어. 진심으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응. 그럼 오늘은 기억할 수 있게 해줘. 도연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도 그를 꽉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손이 의미를 찾았어. 지은은 한참을 문자를 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잘 지내. 너도.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센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괜찮아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좀 어때요? 괜찮아요. 표정이 좀 달라 보이던데. 그래요? 네. 예전보다 단단해 보이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47의 얼굴. 여전히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지은은 알았습니다. 도연과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남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은은 카페를 확장했습니다. 작은 테라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지은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파도 같아. 우리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왔다고 끝이 아니야. 계속 오고 가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연은 떠났지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으로 지은은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 오랜만이야. 응.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지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이번 주말에 부산 갈 일이 있어. 그래.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고마워. 어디서 볼까? 내 카페. 괜찮아? 응. 토요일 오후 3시?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왔네. 응.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여기 좋다. 고마워. 언제 만들었어? 한 달 전 도연이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보니까 생각나네. 뭐가? 내가 했던 말. 파도 같다고. 지은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 말 자주 생각해. 진짜? 응, 맞는 말이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응, 너도 응. 서울 생활 괜찮아. 다행이다. 너 덕분이야. 왜? 너 만나고 달라졌거든. 손에 의미가 생겼어. 그래서 서울에서도 잘하고 있어.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카페도 키운 거야? 응. 뭔가 하고 싶더라. 멈춰 있기 싫어서.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날 살려줘서. 지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할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응? 끝내고 싶진 않아. 지은은 놀랐습니다. 나도. 그럼 어떻게 하지?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잖아.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그날 이후 도연은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왔습니다. 지은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응?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할까? 우리 관계.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사랑? 우정? 위로? 다 맞는 것 같아. 응. 그냥 우리만의 방식이야.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지은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계속 만날 거야. 파도처럼. 지은은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1년 후, 지은은 카페를 더 키웠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울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행복해. 나도. 이상하지? 이렇게 가끔 만나는데 아니야. 이게 우리 방식이잖아.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만이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머무는 한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지은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오고 가고,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계속.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서로를 느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만 알면 되니까. 이 손이 머무는 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